진짜 여의도 전문가 2명이 뭉쳤습니다. 여의도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투맨쇼에서 차트 마스터를 담당하고 있는 양태원이라고 하고요. 여의도 투맨쇼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홀짝 박사 김무석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만나보면 네. 여의도 뭐 찌라시 없어요? 네. 여의도 정보 없어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거든요. 근데 네. 이거 언제 한번 이런 거 방송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또 한국경제TV 전문가님들 중에 우리 또 양 대표님이 여의도 또 증권맨 출신 아닙니까? 아이고, 네. 저는 또 운영사 출신이고 네네. 딱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일요일 딱 요날 정보 좀 던져드리면 우리 투자하신 분들한테 정말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저희가 준비한 선물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갈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좋죠. 네. 시청자를 위한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 영상을 한번, 영상이 아니고 요 준비한 내용을 한번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김문석 대표님과 제가 고통분담 캠페인을 진행을 합니다. 3개월 전격적으로 무료 결정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이미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무료이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아까 김문석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의 핫이슈는 어떤 이야기들이 돌아가고 있을까? 저희는 심지어 여의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둘 다 여의도에 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찐 여의도 출신 전문가들, 여의도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진짜 여의도 정보를 매일같이 드리니까요. 02-3490-5053 전화하시면 여러분들 당장 받으실 수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챙기실 거 모든 거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뭐 무료라는 거. 너무 그럼요. 오늘 요 방송에서도 저희가 뭐 여의도 지금 찌라시를 좀 알려를 드릴 건데 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주중에 지금 요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하루에 한 개씩 꼭 편한 거만 뽑아서 드리고 있으니까 아무튼 무료입니다. 3개월만 하는 거니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료 정보는 다시 보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신청을 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다.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이 굉장히 많고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준비를 했는지 그 첫 번째 챕터 1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전 SK 하이닉스 주주 환원책 주가 상황. 시장의 기대를 못 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이 이슈는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최고의 경지에 올라 있는 우리 김문석 대표님께서 잡아주실 거라 믿고 일단 질문을 먼저 좀 던지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를 먼저 좀 보시죠. 3전 닉스 주주 환원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환원 기준은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삼성전자는 유지한다라고 했고요.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 먼저 하죠. 그리고 현금 배당 계획 같은 경우에는 총 남은 기간은 90에서 110억 정도가 예상이 되지만 이번 3분기 정규 특별 포함해서 약 30조 정도 배당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은 자사주 15조 원을 매입을 하기로는 했는데 이거는 소각할 목적이 아니고 임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매입을 한다라는 것만 밝혔고요. 시장에서는 아직 소각 결정이 난 자사주에 대한 매입 이야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본 김에 SK 하이닉스 간단히 볼까요? SK 하이닉스는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을 50% 유지해서 이상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 계획에 대해서는 방안 검토 중이고요. 자사주 이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된 상황이죠. 8월부터 3개월간 40조 원을 장내 매입한 이후에 전량 소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갈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난 금요일이었죠. 종가 기준으로는
요거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둘 다 삼성전자입니다. 요거는 종가 기준 금요일 끝날 때 삼성전자가 3.87% 상승한 28만 1,500원으로 3시 반에 끝났는데 우리 증시는 애프터마켓도 있죠. 8시까지. 애프터마켓 8시에 끝날 때는 마이너스 1.1%, 27만 원 음봉을 그리면서 끝내버렸습니다. 자, 김문석 대표님. 네. 이거 굉장히 아마도 투자자분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찝찝했을 거예요. 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4시에 삼성전자가 이제 주주하는 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짜 여의도에는 찌라시가 돌았거든요. 오전에. 네. 그래가지고 원래는 다음 주 정도에 주주하는 책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가 돌았었고 하이닉스가 워낙 세게 했으니까 삼성전자도 뭐 좀 한번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금요일 날 오전에 막 찌라시가 돌면서 이게 주가 막 올라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금요일 날 오전에 찌라시 돌았던 게 야 오늘 4시에 발표한다더라 하는 내용이 돌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야 4시 한다더라 하고 막 그래서 오른 건데 사실은. 네네. 그래서 올랐던 건데 막상 발표 내용을 봤더니만 방금 읽어주신 것처럼 이게 이게 뭐야? 기대치만큼 못 미친 거죠. 그렇죠. 일단 SK 하이닉스는 뭐 기존에 일단은 그 잉여 현금 흐름에 원래 최대 50%까지만 하겠다 했던 거를 이제는 최소 50% 하겠다. 아, 이렇게 바꿨던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SK 하이닉스는 자사주.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시켜 버리면 한 주의 값어치를 끌어올리는 거니까 이것도 주주들한테 이익을 배분하는 부분이고 아니면 이제 배당을 하는 것도 부분인데 근데 이번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배당은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어쨌든 40조 원을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시켜 버린다니까 우선 소각시키는 건 둘째치고 계산기를 우리가 두들겨 보니까 40조 원이면 한 달에 뭐 한 최소 뭐 10조 이상은 쏴야 되는 거고 이러면은 뭐 하루에 막 엄청나게 쏘겠네. 결국 이 부분이 당장 SK 하이닉스 주가 올라갔겠구나 해서 좀 시장을 좀 반기게 만들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게 주주하는 규모가 작은 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최소 90조 원에서 많게는 110조 원이니까 작지는 않은데 어쨌든 자사주가 없네. 이러면 뭐 어쨌든 뭐 배당이야 지금 당장 내일 안 사도 되잖아요. 우리가 삼분기 말까지면 사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의 주가로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는 야 40조 내일부터 쏜다더라. 3개월 동안 쏘는데 그러면 나눠보니까 보통 앞에 2달 만에 다 쏘거든요. 그러면 야 2달 동안 40조 들어오면 한 달에 20조니까 하루에 1조씩 사야 되네. 하루에 1조씩 쏘면 이게 안 올라가겠냐? 이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빠르게 반응을 한 건데 삼성전자는 일단 들여다보니까 이게 주주하는 규모가 작은 건 아닌데 일단 자사주가 없네. 배당은 뭐 지금 당장 내일 주는 건 아니니까 뭐 내일 급하게 안 사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애매하는 분위기가 돼서 그래서 이제 기대감에 올랐다가 에익하고 이제 시간에서 올랐던 거 다 그냥 반납한 정도. 일단 뭐 분위기는 내일이죠. 월요일 날. 올랐던 것만큼 그대로 빠져서 출발하지 않을까. 좀 아쉽지만 그런 분위기입니다. 내일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봐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장에서 기대치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니 SK 하이닉스도 40조 원을 10조 원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자체가 매수의 강력한 매수의 주체로 들어설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소각한다라는 거는 원래 갖고 있는 주주들의 가치가 또 높아지는 거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삼성전자는 더 크게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왔었던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을 사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김문석 대표님한테 제 사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고 있거든요. 우리 운영사 정보회의에 참여하실래요? 내일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는데 아마 그중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거기도 한번 제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 뭐냐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주주 환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격하게 환호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사실
이런 이슈 호재가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의 매수량을 집계를 해서 제가 직접 한번 따져봤더니 그 몇천억밖에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네. 지금 몇십조를 판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요 재료에 약간 뜨뜻미지근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고 좀 이렇게 바라고 있는 점이 뭐냐면 이놈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어떤 종목이건 자사주 매입합니다라고 해서 자사주 매입하면은 도와주지는 못한 망정 거기에다가 매도를 했었던 케이스가 워낙 많거든요. 네. 이번에 이 두 가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저는 이제 여의도 우리 운영사 출신들 모셔가지고 정보회를 하는데 저희도 항상 외국인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비중이 워낙 세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제가 항상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알고 계실 부분은 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 기간에 때립니다. 그러니까 워낙 큰 물량을 핸들링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 자사주 매입해 준다 하면 그거 이용해서 물량 좀 팔아 넘기는 기회로 써야겠다 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자체 매입을 한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막 환호하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좀 때린다라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단 어제도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면서 얘기 좀 나왔던 부분이 지금 뭐 자사주 매입 이중도 발표했는데 외국인들 좀 반응이 없네? 왜 이렇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제 얘기 나왔던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이전에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때린 거는 최근만 때린 게 아니고요. 1월 달부터 내내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비싸서 지금 때리는 개념이 아니고요. 삼전닉스가 연초부터 확 튀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전 세계 투자를 할 때 채권 몇 프로, 주식 몇 프로, 주식 안에서는 선진증시 몇 프로, 국내 증시, 그러니까 이머징 몇 프로, 이머징 안에서는 대한민국 몇 프로, 뭐 대만 몇 프로, 홍콩 몇 프로 다 잡혀져 있는데 지금 삼전닉스가 튀면 한국 비중이 너무 세 있는 상태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걸 일단은 좀 줄이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싸서 파는 관점이 아니라 너무 한국 비중이 커져 있다 보니까 이걸 조금 팔아가지고 이머징 내 다른 쪽으로 돌리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선진증시 좀 돌리든가 이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한다는 거를 약간 셀 코리아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만약 안 올랐으면 안 팔았을 거다. 라는 얘기고요. 만약 빠졌더라면 샀을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니까 외국인들 매도는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고 두 번째 이번에 뭐 자사주 매입할 때는 제가 얘기했던 거는 항상 자사주 매입할 때 얘네들이 파는 기회를 썼기 때문에 이번에도 팔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뭐 그렇겠지. 근데 단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위치가 이 위면은 좀 적극적으로 나눠 때렸을 건데 네. 워낙 지금 최근 한 달간 막 주가 박살나 있다 보니까 이 자리면 얘네들도 팔자 좀 예전보다는 속도가 좀 덜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가 좀 됐는데 그러면 덜 나오는 것만으로도 좀 오르긴 오르겠다. 저희 그런 얘기 좀 나눴었고요. 그리고 재미난 부분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정보회의 할 때 모이는 멤버들이 다 운영사 멤버들이니까 그렇죠. 어디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다 조단위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네. 근데 금년을 다 샀어요. 그래요? 외국인들은 안 샀는데 얘들은 샀어요. 기관들도 사실은 때리거든요. 그렇죠. 자사주 매입해 줄 때 이럴 때 물량 넘기기 좋잖아요. 근데 얘네들 다 샀습니다. 그래서 왜 샀는데 그랬더니만 일단 주가가 한 달간 너무 많이 빠졌고 두 번째 뭐 SK 하이닉스 예를 들면 지금 계산기를 뚫겨 보니까 3개월에 40조면 보통 자사주 매입은 3개월 기간 동안 이만큼 삽니다지만 보통 2달 안에 다 끝내거든요. 그러면 결국 한 2달에 끝날 건데 그럼 2달이면 거래일 수가 40일이에요. 40일이면 40조를 쏠려면 하루에 1조를 사야 되는 건데 저희 토요일 날 계산기 꺼내놓고 계산기 뚫리고 있었거든요. 하루에 1조를 사야 되는데 그럼 1조면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쏘냐 하면 그러니까 개인들 주식 사듯이 보고 주문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 1조를 프로그램을 걸어 놓습니다. 근데 보통 프로그램 걸어 놓는 게 몇 시부터 그냐 하면 9시부터 2시까지 걸어요. 딱 5시간. 그러니까 5시간 그면 1조를 5시간 또 쏠 거면 1시간에 2천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시간에 2천억이면 1시간 60분이니까 1분에 얼마 쏴야 될까요? 33억. 33억. 여러분들 누군가 이 SK 하이닉스를 계속 1분 간격으로 33억씩 쏘는데 그러다 누가 뭐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죠.
뭐 누가 급하게 팔 이유가 없잖아요. 1분마다 33억을 쏴주는데 내가 뭐 당장 이거 빨리 팔아가지고 뭐 1분 안에 빚 갚아야 될 상황 아니면 뭐 1분에 팔든 아니면 내일도 사고 내일 팔든 그러니까 지금 급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주가에서는 야 1분에 33억씩 쏴주는데 이게 더 올랐다가 좀 기관들도 좀 더 오르고 난 다음에 때리지 지금 팔겠느냐.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거 팔자는 분위기가 아니라 좀 사놨다가 팔자 이런 분위기라서 금요일 토요일 날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샀대요. 그래서 이거 오히려 이러면 슈팅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정말 내용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경제TV 전문가분들 출신 중에 우리 홀짝 박사님처럼 자산운용사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증권사 이런 제도권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특별하게 기획을 해가지고 이런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여의도 투맨쇼는 안타깝게 일주일에 딱 한 번을 하지만 대신에 저희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해드리겠다라고 그것도 무려 3개월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료로 서비스를 받지만요. 저희는 돈이 나갑니다. 돈을 써가면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이런 정보들을 최대한 빠르게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 열어드린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일단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 네. 공짜니까 네. 공짜니까 무조건 신청하셔야 되고 대부분 이제 에이, 공짜인데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뭘 줬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수급 마스터잖아요. 차트 그러니까요. 마스터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제가 실제로 저희 서비스로 드린 거예요. 저는 신호를 많이 안 드립니다. 명확하고 정확할 때 딱 4번 드렸어요. 그래서 첫 신호를 7월 29일 날 SK하이닉스 저점 나오는 날 매수 신호를 드렸고요. 누구한테? 지금 요 무료 신청하신 분들한테. 그리고 요 날 제가 매도 신호를 드렸고요. 단기 고점이었죠? 그리고 요 날 제가 재매수 신호를 드렸고요. 그리고 요 날 제가 다시 매도 신호를 드렸습니다. 요게 되게 짧아 보이시지만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통해서 30%가 넘는 단기 수익률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시장이 너무 큰 충격 4,000포인트 이상을 빠지면서 너무 시청자분들이 힘들어 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우리 홀짝 박사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랑받고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돈을 써가면서라도 도와줘야 된다. 큰 마음 먹고 대신에 저희가 천년만년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딱 3개월만 해드리는 거니까 무조건 하루라도 요거 가입하시는데 30초 걸려요. 요 밑에 전화번호 있죠? 02-3490-5053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빠르게 하시고요. 요 영상을 다시 보기로 보셨다 행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우석 대표님 그리고 저의 여의도의 특급 이슈들 여러분들 매일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디서도 없습니다. 저희가 아마 둘 다 사실 유료 자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아마 종목을 많이는 못 들어도 그러니까 확실한 거 하나 일주일에 딱 하나 음선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목도 일단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에 지금 정보 막 도는 것들,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포함해서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들은 뭔 얘기만 나오면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고 제가 정보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가끔 보다 보면 야, 이 종목 어디서 쏜다더라. 이런 정보들 들어오는 네. 게 있으니까 또 네네. 그런 거 제가 네. 드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무료지만 이걸 또 신청을 해놓으면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는 종목도 받을 수 있고 우리 특히 양 대표님 기가 막히게 저점에서 지금 종목을 드렸는데 종목도 받을 수 있고 여의도에 돈이 될 만한 정보도 제가 또 뿌려드리니까 꼭 신청하셔서 참조하셔서 뭐 이상한 찌라시는 아니니까. 그럼요. 아니 그래도 조단위 운영하는 애들이 나누는 내용들이니까 그럼요. 꼭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이 내용은요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전화하셔서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하나 좀 여쭤볼게요. 자 제가 준비한 차트 한번 좀 보시죠.
코스피 시장이고요. 왼쪽에 있는 코스피 시장은 요 검은 선, 그래도 121선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은 다시 한번 역배열을 만들려고 내려오고 있는 이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중에 가장 큰 이슈로 자리 잡은 게 이게 국채 수익률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다 보면 주식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없잖아요. 매력이 없고 거기에 직격탄을 또 맞고 있는 게 이 코스닥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밸류마스터 김은석 대표님 요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국채 수익률은 계속해서 좀 상향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코스닥과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 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 계신다라는 게 요게 문제인데 요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제 코스닥이 5월 달에 1200에 있었던 게 정확하게 이번에 7월 달에 650까지 빠졌거든요. 네, 진짜로 반토막이 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8월 달에 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자,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야, 이게 지금 8월 말에는 삼전닉스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삼전닉스가 다시 또 이렇게 시동이 걸리면 자금이 그쪽으로 좀 쏠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 반등 났던 코스닥에는 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좀 뭐 8월 초반에 살짝 붙었다가 최근에 힘이 좀 빠지는 부분이 이게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삼전닉스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도 이제 정보회의 하면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코스닥 지금 하반기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저희가 얘기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5, 6월 달에 삼전닉스가 달리면서 코스닥이 꺼졌고요. 7월 달에 삼전닉스 폭락하면서 코스닥이 같이 꺼졌고 네. 8월 초에 이제 삼전닉스 레버리지 탭 규제 들어가다 보니까 잠깐 그 순환매가 코스닥으로 가긴 갔었는데 다시금 최근에 삼전닉스가 배당 관련된 그러니까 주주하는 측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고개를 드니까 코스닥은 다시 또 고개를 숙이거든요. 그러면 얼추 봤을 때 지금 삼전닉스 쪽으로 관심이 제일 쏠리는 시기가 8월, 9월, 10월까지는 주주하는 관련된 실질적으로 배당 받으려고 자금도 쏠릴 거고 또 자사주 매입 기간이기도 하고 그럼 이쪽으로 계속 관심이 쏠릴 건데 코스닥 살 돈이 있을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금리 부분만 놓고 보면 좀 저는 다행이라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예, 지금 뭐 미국 국채 금리가 막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주들 다 제동이 좀 걸려 있는 상태고 코스닥에 성장주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수급이 꼬이는 것도 있지만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11월 3일 중간 선거까지는 국채 금리를 조금 속도 조절을 시키려고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치솟는 국채 금리가 조금 진정되면서 코스닥은 저는 추가 반등이 좀 나올 거라 봅니다. 다만 좀 반등 나올 만하면 또 삼전닉스가 또 튀어버리면 그렇죠. 그쪽으로 돈 뺏기 수급을 수가 쫙 있어서 빨아먹으니까. 아마 코스닥은 뭐 코스닥도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삼전닉스만 하겠냐? 뭐 지금 토요일 날 그런 얘기가 좀 돌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뭐 우리 김은석 대표님의 의견을 철저하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잠시 후에 차트로도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지만 지금은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라는 간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여진이 남아 있는 위치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시장의 중심에 있으셔야 됩니다. 시장의 중심, 주도주에 있어야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복구를 하는 거고 시장의 주변 사이드에 있게 되면 그게 뭐냐면 코스닥 시장.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가 그냥 눈에 딱 보시기에도 차트가 망가져 있잖아요. 예. 차트는 그 시장의 수급을 대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 바로 좀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주간 이슈인 반드시 다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관련된 챕터 1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2는 차트 마스터인 제가 여러분들께 주간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주간 흐름에 대해서 예상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짧게 하도록 할게요. 앞에서 워낙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 일단은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월봉상인데요. 월봉상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권 영역에 있는데 일단 추세로 단기적으로는 월봉이 깨졌다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고 특히나 중요한 게 포인트는 이 5개월선입니다. 5개월선을 굉장히 강력한 매수의 주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나서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이 5개월선 7,500포인트인데요. 7,500선까지의 반등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요 7,500선을 돌파를 해서 추가적인 급등을 할 수 있는 시장 구조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심각하죠. 1200포인트대에서 반토막 이상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강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도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주식의 100%는 없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99.9%는 단기적으로 1000포인트를 넘어 1100, 1200포인트까지 가는 랠리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간 1000포인트 이상에서 거래됐었던 물량들, 매수했었던 투자자들은 모두 다 매물화가 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족족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또한 철저하게 코스닥 시장은 올라오면은 현금화를 조금 했다가 기다렸다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을 취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마디로 두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은 주변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의 중심 시장은 코스피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해서 매매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 하나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요 흐름을 차트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트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저도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김은석 대표님의 관점과 똑같습니다. 너무나 저평가하고 중장기적으로 나는 그냥 매수해서 1년 동안 안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지금 30만 원 이하권의 매수는 전 어느 가격이라도 충분히 매수를 하시고 대신에 보지 마세요. 1년 후에 한번 보시겠다. 이런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워낙에 한번 강하게 하락을 우리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고가와 저가를 어떻게든 좀 잡아보고 싶은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머리 위에 놓고 있는 요 60일 이동평균선 이번 주에 돌파를 해주지 못하면 숨을 한번 다시 고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장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박스권 시장이다. 박스권 시장이지 상승 랠리의 시장이 아니다. 상승 추세의 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주식을 사서 보유를 하면 많이 보유하고 오래 보유하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점점 수익이 극대화되지만 지금 시장 박스권 시장에서는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잡아내야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단기 고점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에 만약에 이번 주 초반에 이 60일 이동평균선 다시 말해서 한 29만 원대를 돌파를 해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잠시 숨을 고르러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것 같아요. 29만 원, 30만 원 돌파해서 안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붙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이 19만 원이었는데 지금 29만 원이라 그러면 무려 바닥권에서 10만 원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현금화를 했다가 다시 한번 숨을 고르면은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을까 가장 적절한 전략이 아닐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불안한 건 그거예요.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 주주 환원책을 기다렸고 주주 환원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반응이 조금 시큰둥하다? 요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 재료가 시장에서 빠르게 말고 서서히 녹아들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요런 개념에서 조금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이번 주는 돌파를 강하게 하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으면 조금 현금화를 하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하면 어떨까. 요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챕터 2 차트 마스터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 3 들어가기 이전에 저도 뭐 예상을 해드리고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일주일을 예상해 드리는 것보다 그날그날의 흐름을 잡아드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미 단 4번의 신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무료로 단 4번의 시도에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을 잡아드린 거예요. 왜 저점과 고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은 상승 추세 시장이 아니어서 저점을 잘 잡아야 되고 고점을 잘 잡았고 저점을 잘 잡고 고점을 잘 잡으면 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실전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월 파격으로 저희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특히 지금 다시 보기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02-3490-5053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당장 내일부터 저희 무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챕터 3는 돈이 되는 일정,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일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정표 한번 좀 보시도록 하죠. 이번 주 주요 일정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중요도 뭐 화요일 날은 미국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있는데 중요도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중요한 게 26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이 장 마감 후에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27일 날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이 시작이 되는데요. 요 날 시작되는 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28일 날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 2일차이기 때문에 이때는 파월 의장이 아니에요. 이 파월 의장이 아니고 케빈 워시 의장의 첫 데뷔 무대입니다. 그래서 케빈 워시 의장이 FOMC에서 7월 FOMC에서는 위원들 중에 3명이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준 의장, 케빈 워시 의장은 어떤 쪽으로 가닥을 코멘트를 할런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 7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 초반보다는 주 중후반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게 되면 목요일과 금요일 넘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자, 밸류마스터인 우리 김우석 대표님,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는 순번대로 어떤 게 있을 거고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앞서 이제 뭐 이번 주 중요한 일정들을 쭉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그 일정 중에서 3개가 제일 중요하죠. 엔비디아,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 그다음에 7월달 개인 소비 지출. 요 3개가 중요한데 일단 순서를 놓고 본다면 잭슨홀 미팅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요 순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결국 이제 잭슨홀 미팅하고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어쨌든 대한민국 코스피 시총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고요. 이들 기업들은 결과론적으로 이제 앞으로 과연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시장 기대만큼 계속 될까? 아니면 이게 혹시나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향후 미래 실적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보다 적게 나오겠는데 이래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어떤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방향성의 변화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읽어내고 말고하는 게 이게 굉장히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글로벌 증시가 한번 휘청됐던 이유가 요거 참 여러분들 참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잘 모르더라고요. 7월 달에 우리 한국 증시 박살났던 이유가 금리 때문에 사실 박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레버리지 ETF 때문에 이제 빠진 거는 이제 후차적으로 근데 금리 때문에 관련 기업이 빠지다 보니까 레버리지 ETF의 매물을 부르면서 밀면서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용 반대 매매까지 끌어내고 이 여파로 결국 미국의 60조 원짜리 헤지펀드도 청산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움직임이 나왔던 제일 앞단에 있는 거는 금리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지금 얘네들은 재정 적자도 많고 지금 돈도 지금 많이 써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국채 발행을 강하게 지금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니까 국채 금리는 국채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거고 네. 반대쪽에는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죠. 이 상태에서 지금 미국의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대규모로 지금 AI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회사채 발행까지 막 많이 해요.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회사채 공급량이 또 늘어나니까 회사채 금리는 그러니까 회사채 가격은 빠지고 회사채 금리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회사채가 저 밑에 있는 뭐 이상한 회사가 아니라 구글 같은 이런 굉장히 훌륭한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막 금리 막 6, 7% 준다니까. 와. 그럼 뭐 미국 국채를 살 바에는 이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더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국채를 팔아먹으려면. 이러다 보니까 회사채 금리 오르면서 국채 금리 튀니까 또 회사 금리 더 튀고 이러면서 이 장기 국채, 장기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야 이러면은 미국 재정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렇게 비싸게 그러니까 비싸게 이렇게 돈을 조달해가지고 이자 비용이 늘어나죠. 그렇죠. 투자해가지고 이거 좀 뽑아낼 수 있을까? 결과론적으로 결국 계속 이렇게 금리가 고공행진하게 되면 얘네들 뭔가 좀 돈 땡기는데도 좀 문제 생길 거고 이러면은 투자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게 하이퍼스케일러도 주가를 7월달 끌어내렸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반도체도 덜 살 수도 있겠네 하면서 반도체를 끌어내리면서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순식간에 쭉 빠지다 보니까 5, 6월 달에 레버리지 ETF 샀던 사람들 일제히 반토막이 나면서 막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이래서도 빠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담보로 베팅하셨던 분들 담보 부족 빠져가지고 시총 반대 매매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60조짜리 헤지펀드는 4배 레버리지를 쓰는 바람에 딱 25% 빠지니까 바로 깡통 나버리는 이게 이제 7월달 급락을 이끈 원인이거든요. 하니까 국채 금리가 분위기가 막 좀 안정될 것 같다 하면 시장은 좀 살아날 수 있는 거고 이거 힘들 것 같은데 하면 또 시장이 충격받을 수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요것 때문에 엔비디아는 저희 어제 정보회의 할 때는 별 관심사가 아니었고 네. 엔비디아는 뭐 그냥 베라루빈이 뭐 제때 나오느냐 이거 정도로만 시장에서 체킹하는 분위기고 엔비디아는 뭐 깜짝 실적을 내든 깜짝 실적을 안 내든 별로 여의도에서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오씨가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을까. 최근에 미국 재무부 장관 베셋 누구였죠? 네, 베센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재무장관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시장이 별 반응이 없거든요. 그렇죠. 하다 안 보니까 먹히죠. 과연 케빈 오씨가 이렇게 좀 시장을 좀 진정을 시켜줄까? 요걸 지금 다들 관심 갖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현재 지금 얘기 나온 거에 따르면 어쨌든 11월 3일이 미국 중간선거고 지금 지금 치솟는 이 장기 금리는 추세를 잡기는 좀 힘들다라고 저희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얼추 봐도 지금 대규모로 미국을 포함해서 선진 국가들 국채 발행해야 될 거고 하이퍼스케일러들 대규모로 계속 채권 발행을 해야 되니까 이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건 하나의 추세지 이걸 꺾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복병이 될 수 있다고 다들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정치격언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좀 미국이 저렇게 뭐 나서가지고 11월 3일 중간선거 전에 한번 잡고 가겠다는데 적어도 치솟는 금리는 조금 11월 3일 전에는 좀 잡히지 않을까. 그러면 장기 국채 금리가 좀 잡히면 이러면 시장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들 뭐 투자할 수 있겠네. 반도체 많이 팔릴 수 있겠네. 이런 분위기라서 일단 8월 말 9월 10월까지는 시장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고 아마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이 좀 걱정했던 거 우려를 케빈 오씨가 조금 잠재워 주지 않을까 시장은 약간 정치적인 판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긴장은 하고 있지만 네. 결과물은 괜찮을 것 같다.
않은 분위기가 좀 있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매파 의견을 낸 위원들이 3명씩이나 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저변적으로 깔려 있는 가운데 만약에 케빈 허씨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좀 시장을 안정시키면은 이건 시장에 굉장히 큰 단기적인 호재로 급등을 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그렇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 솔직히 뭐 이런 얘기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 토요일 날 우리 여의도 정보회의 할 때는 주반 급등에 대비해라. 아. 야, 공매도 빨리빨리 치워라. 아. 왜냐하면 다 공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꼭 시장이 하락할 것 같다 생각해서 공매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시장이 워낙 시끄러웠으니까 해칭을 좀 그쪽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 야, 이거 지금 분위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하는 책 보니까 한번 더 갈 것 같고 네. 거기다가 또 왠지 케빈 씨가 잭슨 미팅을 통해서 뭔가 시장의 불안을 좀 잠재워 줄 것 같고 네. 이러면 한번 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야, 공매도 들고 있다가는 우리 아작날 수 있어. 빨리 정리해.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 주간 전략을 만약에 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목요일 때 엔비디아 실적부터 해서 FOMC 케빈 허씨에 대한 의견까지 금요일 그러니까 그 케빈 허씨 의견은 봤더니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밤부터 토요일 새벽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우석 대표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주간 전략이라는 건 주초에 만약에 시장이 눌린다라고 하게 되면 절호의 매수의 기회다. 지금 그래서 토요일 어떤 얘기 나왔냐 하면 다들 지금 이빠이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다행이다. 네네. 삼성전자가 네. 주주하느니 약간 실망스러워서 네. 어쨌든 금요일 날 시간에서 정기장 올랐던 거 뺐으니까 네. 월요일 무조건 빠질 거 아니에요. 네. 다행이다. 이때 좀 공매도 정리하자. 네. 그리고 좀 나아가서 엔비디아까지 좀 사고를 쳐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이제 공매도 정리하기가 네. 좋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번 주 전략 후강에 좀 무게를 두고 있어서 네. 조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 초반에 밀리면 잡아야죠. 맞아요. 흔들리면. 그리고 한 가지 그 고급 용어 그 이빠이를 쓰셨는데요. 그런가요? 이빠이를 쓰셨는데 저기 베리머치로 이렇게 괜찮아요. 이거 저기 유튜브여서 이빠이 쓰셨었는데 베리머치로 케빈 허씨가 일본인이 아니니까 근데 여의도 투맨션인데 좀 제가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지금 잠시 그 시청자 창을 봤더니 우리 진아님 반갑습니다 해주신 분도 계시고 제가 사진하고 실물 완전 다르다고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어버렸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선물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려 주시겠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여의도 투맨쇼 우리 위클리 베스트 제가 오늘 참 사투리가 심하네요. 자, 이거 023490-5053번으로 지금 바로 여러분들 전화하시면은요 안내 멘트에 따라서 예 하고 1번만 탁 누르면 바로 자동 가입이 되거든요. 30초밖에 안 걸려요. 자, 일단 비용은 빵원이라는 거. 요거 가입하면 뭐가 좋으냐? 3개월 동안 일단 우리 여의도 특급 정보 정말 진짜 큰 자금 운영하는 애들 모여서 매주 나누는 대화들이거든요. 네. 여의도 특급 정보를 제가 하루에 한 개씩 잡아서 지금 이런 얘기 돌고 있습니다 하고 드리니까 무조건 꼭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목은 많이는 못 드리고 저희가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립니다. 아마 양태훈 대표님이 최근에 막 저점에서 계속 종목을 너무 잘 줘서 양 대표님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아닙니다. 저도 한 2주에 한 번씩은 종목 드리니까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종목은 드릴 거니까요. 일단 종목도 받으시고 여의도 돈 될 만한 특급 정보도 받으시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3개월만 저희가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안홍환님께서 대표님 지난주에 매수 종목 주셨나요? 지난주 이익 실현 매도 사인 드렸어요. 네. 이익 실현 기분 좋게 수익을 실현하는 매도해야죠. 지수가 빠지는데. 그래서 잘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매수 종목은 아마도 이번 주에 저나 아니면은 우리 홀짝 네. 박사님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같은 기회에 잡으시기 어려워요. 무조건 023490-5053 전화하셔서 큰맘 먹고 드리는 수익의 선물 또 여의도 핫한 정보의 선물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은 어쨌든 뭐 일주일에 확실한 거 딱 하나만 찍어 드리니까
그것도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일주일 동안 총 6번 여의도 특급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문자로도 드리고 또 영상 찍어서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챕터 3까지 마무리했고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마지막 챕터 하나 남았는데요. 빠르게 진행을 해보죠. 챕터 4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투맨이 선정한 다음 주 최선호 섹터와 종목 빠르게 저는 우리 홀짝 박사님 뭔지 알아요. 우리 애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섹터와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당연히 반도체고 네. 삼전닉스입니다. 제가 지금 4주째 삼전닉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7월 마지막 주 그 폭락장에 삼전닉스 사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8월 달 초에 또 삼전닉스 또 올랐다 좀 빠지니까 다들 또 실망하시길래 지금 사면 돼요. 하다가 지난주는 또 때마침 수요일 날 한번 장 급락할 때 네, 제가 그때 그 시황 문자를 또 보내서 맞아요. 이럴 때 사면 됩니다 하고 문자 또 보내드리고 저점마다 주셨어요. 저점마다. 지금 오늘 제가 전에 뭐라 그랬나요? 이번 주 아마 전약 후강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약 후강이 된다면 그냥 딴 거 필요 없고 삼성전자를 사든 하이닉스 사든 사면 되고 하나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은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결국 둘 다 똑같은 반도체니까 같이 갑니다. 네. 같이 가니까 지금보다 삼성전자도 앞으로 우리가 뭐 한두 달 내다봤을 때 지금보다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둘 다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의 기울기는 어떻게 갈 거냐 하면 일단 SK 하이닉스가 지금 자사주 매입 규모가 하루에 1조씩 들어오는 거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65만 주, 금요일 날 65만 주 정확하게 1조 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1조씩 쏘는 분위기니까 하이닉스가 먼저 좀 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당장 자사주 매입은 아니니까 네. 이런 하고 이제 조금 소외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는 빠진다는 얘기는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아니 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빠질 수는 없잖아요. 없죠? 삼성전자는 올해 300조 내년 400조 벌고 하이닉스는 올해 200조 내년 300조 버는데 이게 같아질 수는 없으니까 결국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삼성전자도 좀 빠질 것 같다가도 같이 또 따라 올라가게끔 돼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하나 또 참잘 부분은 삼성전자도 자사주 매입합니다. 15만 주. 물론 이제 이거는 소각하진 않지만 네. 어쨌든 15만 주면 SK 하이닉스는 40조 원이니까 한 두 달 쏜다 생각하면 하루에 1조씩 들어오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15조니까 네. 하면 이것도 막 두 달 만에 다 쏠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7, 8조 들어오는 거니까 이러면 이거 하루에 3, 4천억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3, 4천억이면 1분 간격으로 한 13억씩 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SK 하이닉스는 1분 간격으로 33억씩 쏘는 거고 삼성전자는 1분 간격으로 13조씩 쏘는 거거든요. 뭐, 그렇죠. 뭐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가긴 간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초반에 셌다가 대신에 가다가 하이닉스가 이제 자사주 매입 다 끝나가는 기간 되면 힘이 빠지겠죠. 근데 그때는 삼성전자는 오히려 사람들이 배당받으려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힘이 세질 수가 있어서 결국 방향은 같은데 초반에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좀 더 빠르다가 한두 달 지나면은 SK 하이닉스는 이제 고개를 좀 숙일 수가 있고 그때 삼성전자가 또 고개를 좀 들 거니까 요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자사주 매입부터 9시부터 한 2시까지 진행하는데 그럼 2시 반 넘어가면 막 1분 간격으로 들어오는 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달리던 게 항상 보면 오후장에는 조금 수그러들어요. 하니까 그거는 좀 염두를 하고 여러분들 방향 잡으시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요, 대한민국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이자 전문가의 전문가이신 우리 밸류 마스터 김은석 대표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믿고 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타이밍은요, 수급 차트 전문가인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완벽한 조합,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무료 신청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칼을 갈고 있는 게 뭔지 무료로 알아보실 수 있는 거 023490-5053 직접 경험해 보세요. 뭔지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계좌가 빵빵해지셔서 기분 좋게 다음 주 저희 방송 보실 수 있을 거고, 아, 귀찮아. 한 30초 그거 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또, 아유, 다른 사람들은 또 먹었구나 이러면서 그러시면 안 되겠죠? 지금 바로 023490-5053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의 최선호 섹터와 최선호 종목은 아까도 이슈에서 나온 부분인데 지금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방향이 있죠. 바로 뭐 국제 수익률 상승처럼 금리 인상 기조입니다. 금리 인상 기조는요,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 중에 하나 뭐가 있죠? 보험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주 중에는 또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수혜주가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바닥권에서 10% 상승을 해서 지금 뭐 고가권에 따라갈 이유는 없고요. 조정을 조금 준다라고 하게 되면 주 초반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수혜와 동시에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54분이 지났네요. 마무리를 져야 될 시간인데 우리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의도 투메이쇼 처음 시작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반응 한번 보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할까요? 좀 올려주세요. 오늘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피드백 좀, 오늘 첫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떠셨는지 좀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 적어주시는 동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개월 전격적으로 큰맘 먹고 여러분들 선물 준비했습니다. 여의도 투메이쇼 무료입니다. 023490-5053 지금 전화하셔서 가입하시면 바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강의 조합이었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까 박명세님 저보고 실물하고 사진하고 많이 다르다고 하시더니 제가 죄송하다고 했으니까 즐거우시대요. 그래요. 안티를 찬티로 만드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도 뭐 오늘 좀 여의도 투맨쇼로 처음 인사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매주 제가 여의도 투맨쇼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거든요. 제가 어쨌든 항상 토요일 날 제가 여의도 정보회의가 있어서 거기서 나온 따끈따끈한 정보들 일요일 날 요 시간에 여러분들께 좀 풀어드릴 테니까 매주 일요일 밤 10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중에 여의도에 좀 이런 얘기가 돈 되는 얘기가 돌고 있다라는 것들은 제가 또 이렇게 요 위클리 베스트 요 가입하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또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정보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함께 하셔서 한번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클로징 멘트 해주실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자, 두 분 케미가 너무 좋아요. 제가 왜냐면요, 사심을 갖고 있는 방송이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제일 존경하고 개인적으로도 제일 좋아하는 우리 선배님이 옆에 계신 홀짝 박사님이세요. 제가 나이는 조금 어려도 얼추가 아니죠. 정말 한국경제TV의 출연만 올해로 20년째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왕고 중에 왕고인데, 근데 이분 앞에서는 깨갱입니다. 아마 우리 홀짝 박사님하고 저하고 요 한국경제TV 요 경력만 합산해도 50년이 넘어가는 50년이 넘어가는 이 경력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서비스를 해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저는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경제TV 제가 출연을 마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 홀짝 박사님하고는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드렸는데 선뜻 아시겠지만 우리 홀짝 박사님이 이 콜라보를 몇 년 만에 하신 거죠? 안 하시잖아요, 원래. 원래 콜라보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같은 여의도 주민이라서 여의도 같은 주민 진짜. 그래서 이렇게 또 부탁드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이 케미가 좋은 게 녹아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저희 좋은 케미만큼 최대한 많은 정보와 수익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정말 좋은 정보,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무료 서비스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일요일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